강릉은 올여름 끝이 보이지 않는 가뭄과 싸워야 했다. 땅은 쩍쩍 갈라졌고 논밭은 더 이상 생명을 키워낼 힘을 잃어버렸다. 둘녘에 서 있던 농민들은 하늘만 바라보며 언제쯤 단 한 줄기의 비라도 내려주기를 애타게 기다렸다. 그들의 손이 움켜진 흙은 바스러져 가루가 되었고 가슴속에서는 생존을 향한 절망의 한숨이 흘러나왔다. 이 절망의 땅에 마침내 단비가 내렸다. 그러나 이 비가 과연 축복일까? 아니면 잠시 눈을 가리는 환상일까? 강릉 시민들은 빗방울을 맞으며 안도의 숨을 내쉬었지만 전문가들의 표정은 여전히 굳어 있었다. 왜냐하면 이 비는 결코 충분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갈라진 땅은 물을 삼켰지만 여전히 갈증에 시달렸고 산천은 단 하루의 해갈로는 회복될 수 없었다. 이번 강수는 동해에서 수증기를 공급받은 저기압의 산물이었다. 저기압은 발달을 거듭해 홋카이도 부근으로 북상했고 북쪽으로 올라가며 많은 비를 쏟아냈다. 그러나 전선은 힘을 잃자 다시 남하하여 제주도 부근에 정체했다. 이 정체 전선은 불안정하다. 폭우를 몰고 올지 다시 폭염을 불러올지 어느 누구도 단정할 수 없다. 이번 강릉 지역의 강수량은 일부 지역에서 100mm를 넘어섰다. 하지만 이미 타들어간 대지는 이 정도의 비로는 회복이 불가능하다. 농민 김 씨는 이렇게 말했다. 논바닥에 물이 고이긴 했지만 땅속 깊은 곳까지 스며들지 않았어요. 벽구리는 여전히 목이 말라 있습니다. 시 당국의 한 공무원 역시 말했다. 급수 제한은 여전히 유지 중입니다. 단비가 반가운 건 사실이지만 이 정도로는 턱없이 부족합니다. 즉, 단비는 순간의 위로일 뿐 근본적 해결은 아니다. 오히려 비가 왔으니 괜찮겠지라는 방심이 더 큰 위기를 불러올 수 있다. 이번 비를 분석하면 단순한 강수가 아니라 하늘의 강, 애트모스페릭 리버 현상과 닮아 있다. 대기 속에 형성된 거대한 수증기 강이 동해로 유입되며 비구름이 폭발적으로 발달했다. 하늘의 강은 때로는 축복을 가져오지만 동시에 재앙의 씨앗이 되기도 한다. 일본과 미국 서부에서는 이 현상으로 도시 전체가 침수되고 산사태와 홍수가 동반된 사례가 적지 않았다. 강릉의 단비 역시 언제든 또 다른 폭우의 전조일 수 있다. 기후학적 분석을 보면 이번 현상은 ECMWF 모델의 예측과 거의 일치했다. 그러나 다른 수치 모델들은 강수량과 이동 속도에서 차이를 보였다. 특히 기상청은 이렇게 경고했다. 향후 일주일 뒤 상황은 언제든 뒤집힐 수 있습니다. 북태평양 고기압의 확장, 시베리아 한기의 남하, 쿠릴 열도 부근의 기류 변화는 모두 변수가 될 수 있습니다. 즉, 오늘의 비가 내일의 안전을 보장하지 않는다. 기후위기 시대의 날씨는 불확실성 자체가 본질이 되었다. 가뭄과 단비의 싸움은 사회 전반에 거대한 충격을 남겼다. 농업은 이미 절반 이상 수확량을 잃었다. 옥수수와 채소는 가뭄에 시들어갔고 단비가 내려도 소생할 수 없다. 산업은 물 부족으로 냉각수 사용이 제한되며 공장 가동률이 떨어졌다. 전력 사용량은 폭염 속에서 치솟았고 전기요금 폭탄은 시민들을 눌질렀다. 병원 응급실에는 열사병 환자가 몰려들었으며 노약자들의 생명은 한순간의 폭염의 위협을 받았다. 한 주민은 이렇게 토로했다. 비가 와도 불안해요. 오늘은 살 수 있을지 몰라도 내일은 어떨지 모르니까요. 단비는 분명 반가웠다. 그러나 그 의미는 축복이 아니라 경고다. 앞으로 더 많은 비가 필요하고 더 정밀한 예측 체계가 필요하다. 무엇보다 시민 개개인의 대비가 필요하다. 우리는 이제 선택의 갈림길에 서 있다. 자연은 이미 수차례 신호를 보냈다. 계절은 질서를 잃고 안정성이 무너졌다. 만약 우리가 이 경고를 무시한다면 다음에 올 것은 단비가 아니라 재앙의 홍수 혹은 치명적인 폭염일지 모른다. 강릉의 단비는 끝이 아니다. 그것은 오히려 다가올 기후재난의 서막이다. 첫째, 늦더위와 폭염의 재발 가능성이다. 정체전선이 남쪽으로 주저앉을 경우 북태평양 고기압이 다시 세력을 확장하면서 한반도는 열돔 현상에 갇힐 수 있다. 기상청 자료에 따르면 최근 10년간 9월에도 35도 이상 폭염이 최소 5번 발생했다. 즉, 가을이 왔으니 더위는 끝났다라는 안일한 생각은 위험하다. 둘째, 국시적 호우의 위험이다. 메마른 땅은 비를 흡수하지 못하고 순간적인 폭우는 오히려 산사태와 홍수를 불러올 수 있다. 최근 강원 영동 지방에서 30분 만에 50mm 이상의 비가 퍼부은 사례가 있었다. 이번 단비가 해갈이 아니라 재앙의 전조가 될 수도 있는 이유다. 셋째, 태풍의 역습이다.
9월 순순, 26일, 10월 초에도 태풍은 언제든 한반도를 위협할 수 있다. 이미 동중국해와 필리핀 해상에서는 태풍의 씨앗들이 형성되고 있다. 만약 이들이 북상하여 한반도와 맞물린다면 이번 단비는 태풍이 몰고 올 폭우의 예고편에 불과할 것이다. 2001년 강릉은 비슷한 상황을 겪었다. 가뭄이 이어지던 여름, 단비가 찾아왔지만 곧 이어 태풍 루사가 덮치면서 870mm가 넘는 기록적인 폭우가 쏟아졌다. 단비는 잠시의 위로였지만 그 뒤를 이은 태풍은 수많은 가옥을 휩쓸었고 산천은 토사에 묻혔다. 2016년에는 반대로 9월 장마가 길게 이어진 뒤 갑작스런 폭염이 몰려왔다. 이미 비로 약해진 전력망은 냉방수요 폭증을 버티지 못하고 대규모 전정 사태가 벌어졌다. 이렇듯 한국 기후사의 교훈은 분명하다. 단비 뒤에는 언제나 또 다른 위기가 숨어 있다. 문제는 시민들의 일상 속에 있다. 급수 체계. 여전히 많은 지역에서 제한 급수가 이어지고 있다. 상수도 막리가 낡아 하루 수만 톤의 물이 새어나가는 현실에서 단비는 근본적 대책이 될 수 없다. 에너지 체계. 폭염과 가뭄이 겹치면 전력 사용량이 급등한다. 그러나 노후 발전소와 전력망은 안정적이지 않다. 농업 기반. 농민들은 이미 파종을 포기한 채로 내년 농사를 격정하고 있다. 비료값, 사료값 상승은 가뭄 피해와 맞물려 더 큰 식량 위기를 예고한다. 전문가들은 한 목소리로 말한다. 단비에 안도할 때가 아니라 지금이야말로 재난 대응 훈련을 현실화해야 할 때입니다. 기후 불안정성 시대에 개인은 어떤 준비를 해야 할까? 첫째, 정보 확인 습관이다. 기상 예보는 하루아침에 뒤집힐 수 있다. 시민 개개인이 기상 앱, 재난 문자, 뉴스 브리핑을 통해 항상 최신 정보를 확인하는 습관이 필요하다. 둘째, 물과 식량 비축이다. 가뭄은 식순환을 불러오고 홍수는 유통망을 끊는다. 전문가들은 최소 일주일치 생수와 비상식량을 준비할 것을 공고한다. 셋째, 냉방과 난방의 이중 대비가 필요하다. 9월 한반도는 폭염과 한계가 교차한다. 에너지 취약계층을 위한 지원책이 마련되어야 하며 개인도 전력 절약과 효율적 사용법을 배워야 한다. 강릉의 한 노인은 이렇게 말했다. 예전엔 계절이 predictable, 예측 가능했어요. 이전은 하루가 다르게 바뀌니 매일이 전쟁 같아요. 강릉의 단비는 단순한 자연현상이 아니다. 그것은 인류에게 던져진 경고문이다. 가뭄과 폭염은 단순히 지나가는 계절의 변덕이 아니며 기후변화에 심화된 얼굴이다. 단비는 잠시 우리를 위로했지만 그 뒤에 숨어있는 것은 불확실성, 위기, 그리고 재앙의 가능성이다. 우리는 이제 선택해야 한다. 이 단비를 축복으로만 받아들이고 안도할 것인가, 아니면 경고로 받아들이고 미래를 준비할 것인가. 자연은 이미 신호를 보냈다. 9월의 한반도는 계절을 잃었고 질서를 잃었으며 안정성을 잃었다. 만약 우리가 이 신호를 무시한다면 다음은 더 큰 재앙이 될 것이다. 강릉의 단비는 끝이 아니다. 그것은 다가올 위기의 서막이다. 우리는 지금 선택의 갈림길에 서 있다. 그리고 이 선택은 단지 강릉만의 문제가 아니라 한반도 전체, 나아가 인류 전체의 생존 문제다. 오늘 오후 한반도 지역별 상세 기상 전망. 수도권, 서울, 경기, 인천. 낮 최고 기온 29에서 31도. 구름이 많다가 오후 늦게 소나기 가능성. 강수량은 5에서 20mm 수준이지만 국지적으로 돌풍, 벼락 동반. 도심 열섬 효과로 체감온도는 33도 안팎. 야외 활동 시 열사병 위험 주의. 강원 영동, 영서, 영동, 강릉, 동해, 속초. 낮 동안 빗줄기 이어지며 지역에 따라 30에서 80mm 추가 강수. 일부 지역은 시간당 20mm 이상의 집중호우 가능. 산지 중심으로 안개 짙게 끼며 교통안전 유의. 충청권, 대전, 세종, 충북, 충남. 오후 들어 구름 많고 북부 지역부터 산발적 소나기. 강수량은 10에서 40mm. 논밭은 단비가 되겠지만 짧은 시간 강한 비로 배수불량 지역 침수 우려. 낮 기온 28에서 30도. 습도로 인해 후텁지근. 전라권, 광주, 전북, 전남. 남해안과 서해안 중심으로 흐리고 비. 오후 늦게 전북 일부 지역도 확대. 예상 강수량 20에서 60mm.
많은 곳은 120mm 이상. 해상은 풍랑주의보 수준, 최대 파고 4m 이상 치솟을 가능성. 어선 및 해상안전 지휘. 낮 최고 기온 27에서 29도. 경상권, 대구, 경북, 부산, 울산, 경남. 부산, 울산 남해안은 오후 내내 비 지속. 강수량 30에서 70mm. 돌풍 벼락 동반. 대구 경북 내륙은 구름 많다가 늦은 오후 국지적 소나기. 체감온도는 32도 안팎. 폭염 기준 35도는 아니지만 열대야 가능성 있음. 제주도. 정체전선 영향 집적권. 오늘 오후부터 밤사이 많은 비. 예상 강수량 50에서 100mm, 많은 곳은 120mm 이상. 해상은 풍랑주의보 수준, 최대 파고 4m 이상 치솟을 가능성. 항공편 선박 운항 차질 우려. 종합경고. 강릉을 비롯한 영동 지역은 추가 폭우 가능성. 농경지 침수 및 산사태 위험. 남해안과 제주도는 정체전선 직격. 해상사고와 해양활동 각별한 주의가 필요. 수도권과 내륙은 폭염은 덜하지만 짧고 강한 소나기가 불시에 쏟아질 수 있으므로 경계해야 함. 오늘 오후 한반도는 단비와 폭우, 뜨거운 열기와 불어난 하늘이 동시에 뒤섞인 위험한 하루가 될 것이다.